오늘 밤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쿄에서 어페럴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마미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지난달 하순, 제 고향인 호쿠리쿠에 있는 어느 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명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상관없으시겠지요. 제사가 있어서 며칠 귀향했던 겁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17주기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의 기억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제가 6살 때의 일이라서 그다지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차남으로 일찍 본가를 나와 독립하고 오봉이나 정월에 저를 데리고 귀성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지 애도 좋아하지 않는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지금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집안 대표로 제가 갔다 오라고 병원에서 전화를 하셔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부였고 선주였던 사람으로 그 덕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친척들은 성질이 난폭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이어서 그날은 회사를 쉬고 다음날인 토요일은 휴일이라 1박을 할 예정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중에 제사가 있어 모임 장소인 절에 많은 사람이 온 곳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일단 점심 휴식이 있었고 오후도 계속되는 길고 긴 제사로 인해 의자에 앉아있어 다리는 괜찮았지만 스님이 몇 명이나 와 있어서 그 독경 소리에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 할아버지는 꽤 유지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연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절이 아니라 근처의 요정에 넓은 방을 전세 낸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거기서 아버지의 형, 즉 저의 큰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유산 상속에 관한 것으로 저로서는 전혀 사정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꽤 건화해져서 그때 일로 저에게 계속 깐족대는 말투로 시비를 걸어와서 처음에는 참았지만 결국 컵 속의 맥주를 큰아버지 얼굴에다 뿌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요정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리와! 뒤에서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를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저도 성질이 사나운 쪽으로 아버지 쪽의 피를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은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만 우산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저녁 5시 무렵. 역전에 비즈니스 호텔을 잡아놨기 때문에 택시로 거기까지 가려고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로 인해 이용자가 많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와달라고 부탁하고 근처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절은 교외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서 30분 정도를 기다려도 오질 않아서 다시 전화를 해보자고 생각했을 때 버스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파란색 버스였습니다. 차체 자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노선 버스였는데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조명이 파랬던 겁니다. 심해를 연상시키는 색이었습니다. 급히 행선지 표시를 봤더니 시내 순회라고 쓰여있어 그렇다면 역전에는 분명히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나서 택시는 취소하기로 했고요. 버스가 멈추고 조용히 가운데 버스 문이 열려 올라서자 온몸이 푸른 조명에 쌓여 바닷속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파랗게 만들어 놓은 건가?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벤트 버스인 것일까요? 승차권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망설이고 있자 아가씨 여기요 여기 하는 소리가 뒷좌석 쪽에서 들리고 봤더니
가사를 입은 뚱뚱하게 살이 찐 스님이 좌석에 앉아 머리를 내밀고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오늘은 줄들하고 인연이 많은 날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인사를 한 후 통로를 끼고 반대편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 스님은 너무 살이 쪄서 혼자 2인분의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버스 승차권은 어떻게 하죠? 라고 스님에게 물어보자 스님은 살짝 웃으면서 이 버스는 무료야. 타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뿐이니까. 그것보다 아가씨 이 버스가 잘도 보였나 보네.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버스 정거장에 있었는데 이게 와서. 아가씨 설마 절에서 나온 거야? 아, 네. 계속 제사가 있어서. 그 뒤에는 묘정이 있었는데. 아, 역시나 그래서 보였던 거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 버스 그냥 버스가 아니야. 스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턱으로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우선 입구부터 뒤쪽으로는 텅텅 비었다고 할까요? 저와 스님밖에는 없는데도 앞쪽 좌석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았다고 한 건 뒤쪽의 버스 조명은 흰색에 가까웠는데 앞쪽으로 갈수록 파랗고 어두워져 운전석은 캄캄하고 계기판 불빛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상하긴 하네요. 이거 노선버스 아니에요? 라고 확인해 봤습니다. 아, 지금부터 밤새 거리를 빙빙 돌 거야. 그럼 여기도 가는 거죠? 물론이지. 그래서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계속 질문하고 싶었지만 스님이 입을 다물어 저도 이야기를 그만했습니다. 그동안 버스는 넓은 길에서 벗어나 주택가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어린이 공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밖에 버스 정거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실루엣이 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어렴풋이 보이고 정장 차림의 직장인 같았는데 목 부분에 밧줄 같은 게 감겨 있고 줄이 뒤로 늘어져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저도 모르게 스님에게 물어보자 저기 공원 그네에다 목을 맨 사람이야. 미우라 요시노부 38세 은행원이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택시 괴담이란 거 알아? 아, 저 외딴 길 같은 데서 택시가 여자를 태우고 묘지로 가달라고 하는? 맞아. 운전기사가 손님 다 왔습니다 하니까 아까까지 룸미러에 비치던 여자 모습은 사라지고 좌석이 흠뻑 젖어 있는 이야기. 설마 이 버스? 그래, 택시 귀신 이야기는 전국에 있어. 죽은 사람이 사고 현장, 자택, 묘지 등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물론 무임승차지만 말이지. 이 시에 있는 택시조합에서 의뢰해서 다니는 버스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 믿겠지? 아니요. 하지만 귀신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 버스가 귀신 전용이란 걸 알 수 있죠? 저 파란 조명은 그런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반대로도 그렇고 이 버스 자체가 귀신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는 거지. 버스는 여기저기를 들렀고 아무리 기다려도 역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공짜인데다 다음날은 쉬는 날이라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버스가 대체 어떤 버스인지 흥미진진해졌던 겁니다. 버스는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차벨이 울리고 버스는 큰 절의 부속묘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앞쪽 자리에서 그림자가 일어나더니 내리는 것 같았는데 어두워서 잘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20-30분 정도면 역에 도착할 텐데 저는 3시간 가까이 그 버스에 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묘지 앞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그때까지 움직이고 있지 않던 스님이 이 아이는 이제 괜찮을 것 같네.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더니 품에서 염주를 꺼내 손에 걸고 버스 앞쪽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문 앞에서 스님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짧은 불경을 외운 후 깍! 하는 날카로운 기합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스님이 돌아와서 지금 그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여중생이야. 어제 뺑소니범이 잡혀서 슬슬 성불시켜주려고 생각했거든. 저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귀신으로 이승에 머무는 거 좋지 않아. 끝내기 좋은 곳에서 인도해주는 게 소승의 일. 아, 이윽고 버스는 밝은 길로 나왔고 그때부터 역까지는 금방이었습니다. 저는 하차벨을 누르고 스님에게 예를 올린 다음 통로를 통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양측 좌석에 앉아있는 홀령들은 역시나 그림자 같았습니다만 안절부절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역전에 내려서서 버스를 봤더니 파란 창문에서 홀령들의 기척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 들어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일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 중에는 이렇다 할 분위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심때 우리과 사람들과 밖으로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건 항상 있는 일이라서 주말 점심은 보통은 도시락을 싸서 오는 사람들도 과장님을 필두로 모두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가는 겁니다. 뭐 친목을 다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 할 때 과장님이 문득 생각난 듯 내 쪽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어젯밤 자네 꿈 꿨어. 라고요. 네? 왜요? 라고 물어보니 그게 좀 기분 나쁜 꿈이었어. 나는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자네가 서서 슬픈 얼굴로 나한테 뭘 건네주더라고. 그래서 자면서도 그걸 받았는데 그게 엄청 긴 뼈였어. 사람 대퇴거리 아닌가 생각했다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사키 씨라는 여자 선배가 에?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꿨어요. 땡땡고 나오는 꿈이요. 과장님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냥 계속 서서 고개를 숙이고선 뭔가를 건네줬어요. 손에 들고 보니까 역시 뼈였어요. 과장님하고는 다르게 이빨이 붙어 있었으니까 아마 아래턱뼈가 아닐까? 그러자 다른 3명도 일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꿨어! 저도 꿨어요. 라면서요.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3사람도 같은 꿈에서 고개를 푹 숙인 내가 뼈를 건네는 걸 봤다는 건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건넨 뼈 부위는 모두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각자는 자기만 꾼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같은 꿈을 꿨다는 사실이 의외인 모양으로 본물이 터진 것처럼 자기 생각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일 의아한 사람은 당사자인 나였죠. 나는 꿈 같은 건 꾸지도 않았거든요.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론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자네 오토바이 타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는 부상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심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라며 점심시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나 같은 날에 내 꿈을, 게다가 거의 같은 내용의 꿈을 꾼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 후인 일요일에는 단골 바이크 가게 주최로 투어링이 있었거든요. 내가 서브리더 격이라서 배기량이 낮아 속도가 느린 바이크조 10수명을 돌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맡은 큰 역할인 거죠. 그러니 참가를 포기한다는 건 그 시점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토요일 낮 드물게도 집 전화가 울려서 받아보니 본가에 사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네 꿈을 꿨다. 내가 걸어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 처음엔 멀어서 잘 몰랐는데 가까워지면서 네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보였다. 다만 그 사람은 턱이 없었어. 그리고 몸이 해골인데다 여기저기 뼈가 빠진 데가 있어서. 금요일 점심때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그걸 듣는 순간 정말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투어링은 이미 다음날 일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차고에서 바이크를 정비해둬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바이크는 중고로 조금 오래된 특수한 녀석입니다. 엔진, 클러치, 브레이크, 머플러.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뒷좌석을 열어 그 아래의 공구를 확인하려 했더니 공구 상자가 떠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구 상자를 들어 올리고 봤더니 10cm 정도의 열쇠고리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하얀 해골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넣어두었다거나 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거니까요. 그렇다고 남이 넣어놨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시트키가 없으면 그곳은 열리지 않습니다. 네, 이상한 이야기죠? 손에 집어들려고 했더니 열쇠고리는 우수수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조각들을 주워 모아 휴지에 싸서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늘어놓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패골의 아래떡 부분, 한쪽 대퇴골, 그리고 몇 개의 뼈가 모자랐던 겁니다. 이건 우리과 사람들 모두가 꿈꿨던 부분이 아닐까요? 황급히 바이크 가게로 전화를 걸어 갑자기 몸이 아파 투어링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이크에 타지 않고 있습니다. 해골은 휴지에 싼 채로 집 근처 하수구에다 버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일입니다. 혼자 바이크에 타고 있었죠. 아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어서 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하지만 밤이라서 치과는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기분 전환을 하면 치통도 가라앉을 거라 생각해서 지갑만 갖고 두꺼운 옷을 입고 나선 겁니다. 달린 곳은 언제나 가던 국도. 시간이 11시를 넘어서 차들은 거의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를 달리니 갓길에 꽃다발 같은 게 놓인 게 보였습니다. 우와, 사고 현장이야?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그것은 직선주로라서 사고가 나기 어려운 장소였던 겁니다. 비가 와서 스키드마크 같은 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가드레일이 망가져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가다발 아래에 이상하게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얀 게 20cm 정도의 높이로 쌓여있고 그 위에 꽃다발이 얹혀져 있는 느낌? 원래는 이럴 때 멈추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고 현장이라면 그곳에 아직 원한을 가지고 남아있는 귀신이 붙어온다든가. 그런데 호기심에 져서 멈추고 만 겁니다. 그랬더니 뼈였던 겁니다. 몇 개의 뼈를 X자로 만들어 쌓아놓고 제일 위에는 이빨이 남아있는 뼈가 아마도 아래턱이 아닐까요? 우와! 생각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고난 차량의 부품이나 사체 일부 등은 철저하게 다 치울 텐데 만약 치우지 못한 게 있다고 해도 그런 형태로 쌓아 올린다는 게 있을 법이나 한 거냐고요. 쥐통이요? 아마 그 언저리에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